꿈과 희망을 담고 있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2025년에는 매월 6권씩 총 67권의 책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아프리카 문화 유적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다룬 아프리카 문화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아프리카에는 특이한 문화 유적이 많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최근 약 10년간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나라의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민족 집단의 특이한 사회 풍습을 직접 탑사한 체험을 바탕으로 그곳의 자연환경과 이를 배경으로 한 전통 문화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이며 인류의 발상지입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와 과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가장 살기 어려운 곳이지만 아프리카는 특유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연과 문화 유적. 아프리카 대륙에는 많은 볼거리가 있다. 북쪽의 사하라 사막과 남서쪽의 칼라하리 사막 그리고 열대우림 등 때묻지 않은 대자연이 있고 그 속에는 지구촌에서 유일한 야생동물의 왕국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인 나일강, 만년설의 영봉 킬리만자로, 세계 3대 폭포 중의 하나인 잠베지 강이 빅토리아 폭포, 그리고 빅토리아, 엘버트, 에드워드, 키부, 탕가니카 등 5대 호수와 그 주변은 절경과 야생동물의 천국이며 보금자리이다. 이런 아프리카의 자연적, 지리적 환경과 함께 역사적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여러 왕국과 여러 민족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진기하고도 특유한 풍습을 포함한 문화적 전통과 이색적인 볼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이러한 자연과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나일강이 고대 이집트와 문화유산.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며 길이 6,671km에 달한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연과 인류가 함께 만든 기적 중 하나라고 하며 대륙 동부 지역의 빅토리아호에서 발원하여 이집트를 지나 지중해로 흐른다. 하류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로서 대피라미드를 비롯하여 룩소르 신전, 카르나크 신전, 왕들의 계곡, 남쪽의 아스완 지역의 누비아와 필라의 유적지 등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찬란한 문화유산이 여러 곳에 남아있다. 피라미드와 왕들의 계곡에서 발굴된 파라오의 미라와 황금 마스크 등 화려한 부장 보물들, 그리고 신전에 높이 세워졌던 수많은 오벨리스크와 거대 석상은 오늘날까지 세계적 인류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 피라미드란 무엇인가?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고대 이집트 왕조의 초기를 소위 피라미드 시대라 한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모두 94개로 추정되며 주로 나일강 하류에 약 70여 개의 작고 큰 피라미드들이 남아있다. 이들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무덤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 중에서도 카이로 근교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3기가 대표적이다. 이들 중 제4대 쿠푸왕의 피라미드가 가장 크고 이보다 높이가 12m 낮은 그의 동생 제5대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 또 그 반 정도의 크기 카프라방의 아들인 제6대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가 있다. 규모와 재료.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높이 146.5m, 밑변 한 변의 길이 230.3m, 경사도 51도, 사용된 바위덩이 수는 무려 260만 개, 한 개 2.5에서 10톤, 총 210단으로 전체 무게 700만 톤, 10톤 적재 초대형 트럭이라 하더라도 70만 대 분량이다. 신비스러운 내부 구조.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는 더욱 미스테리다. 내부에서 밤에 별자리가 보이는데 정북으로 북극성, 그리고 북극성에서 가장 가까운 용자리의 알파별을 지표로 삼아 피라미드 내부에 마련된 상승 통로를 완벽하게 배열하였다. 왕의 방, 여왕의 방에서 각각 남쪽과 북쪽의 환기구멍이 나 있는데 방향이 오리온 좌를 향하고 있으며 피라미드 한복판에 숨겨진 왕의 방 둘레에는 나일강 물을 운하로 끌어들여 마치 섬처럼 만들어졌다. 지금부터 5,000년 전 우리 인류의 조상이 이처럼 오차없이 거대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신비라 하겠다. 기자의 대 스핑크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스핑크스 중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것이 곧 기자의 대 스핑크스이다. 높이 21m, 앞다리에서 뒷꼬리까지
전장 70m, 얼굴 너비 4m, 얼굴 높이 9m, 앞다리 길이만 약 17m이다. 특징은 이 스핑크스가 거대한 석회암 바위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훼손되었다. 턱수염이 떨어지고 코가 망가졌다. 나폴레옹 원정군의 포격에 코가 명중되어 떨어졌다는 설이 있다. 또한 턱수염 부분은 나폴레옹 원정군을 뒤쫓아온 영국군이 전리품으로 본국에 가져가서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다. 스핑크스는 지금부터 4500년 전 고대 이집트 초기 제사왕조 카프레 왕 때 건조되었다고 본다. BC 2650년대 피라미드 건설과 같은 시기에 세워졌다. 스핑크스를 세운 이유는 한마디로 카프레 왕이 힘의 상징이라 할까?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신격화하고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믿었으며 사자같이 무서운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얼굴은 왕을, 몸은 사자의 형상을 묘사한 조각이 된 것이다. 파라오는 생전에 백성이 수호신으로서 숭앙받고 사후에는 명계에서 백성을 보호한다는 관념에서 이런 스핑크스로 표현된 것이다. 왕들의 계곡, 파라오의 지하 무덤, 카이로 약 500km 남쪽, 나일강 상류 테베강 건너 서쪽에 왕들의 계곡이 있다. 여기는 기원전 3000년이 지속된 고대 이집트 왕국 중 전기 1500년간 피라미드 시대와 후기 지하 무덤 1500년간 시대의 역대 파라오가 묻혀 있다. 이때는 수도 테베가 중심지였으며 룩소르, 카르나크 신전과 아스완 아부신벨 신전 등이 건설되었다. 이 시대에는 투투모세 3세, 람세스 2세 등 제18, 19, 20 왕조의 전성기였다. 학계에 따르면 왕들의 계곡에는 무려 64개의 파라오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투투모세 1세에서 람세스 9세 등 모든 파라오들이 이곳에 매장된 것이다. 왕들의 계곡 산마루 넘어 동쪽 계곡에는 왕비, 왕족, 귀족, 장인들의 지하 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파라오의 무덤이 지상 피라미드에서 지하 무덤으로 바뀐 이유는 주로 도굴 방지 때문이었다. 파라오 무덤이 피라미드형일 때는 지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왕권이 쇠약해지면 도굴꾼이 표적이 되었다. 이런 후세의 약탈자는 외국의 침략군, 국내의 도둑, 왕실의 신료 관리, 피라미드의 설계자 등이었다. 미라와 사후세계, 고대 이집트의 내세관. 옛날 이집트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되 언젠가 다시 육체로 되돌아온다고 믿었다. 때문에 시체를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고 무덤 안에는 생전에 쓰던 일상용품을 모두 함께 매장했다. 파라오 경우는 생존의 모든 용품, 망실의 금은 보화를 부장품으로 무덤 안에 매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도굴 원인이었다. 때문에 왕들의 계곡에는 산골짝 지하에 안반 밑으로 구멍을 뚫고 미로를 통해 매장한 뒤에 그 출입구를 굳게 봉쇄했던 것이다. 미라와 사자의 서, 고대 이집트 종교의 내세관은 매우 복잡하고 흥미롭다. 나일강 동쪽은 산 사람이 세계, 서쪽은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여겼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일단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관에 넣고 관 위에 사자의 서를 덮는다. 한편 미라는 시체를 야자유로 씻고 향료를 바른 뒤 아마포에 싸서 분말을 뿌려 약 70일 동안 건조시킨 다음 다시 아마포로 전신을 감싸서 그 위에 고무를 발라 관에 넣는다. 투탕카문 왕의 무덤. 왕들의 계곡에서 파라오 무덤의 신비가 세상에 완전히 벗겨진 것은 1922에서 3년 영국인 발굴가 하워드 카터가 투탕카문 왕의 무덤을 발굴한 역사적인 사건 이후였다. 카터가 26세 때 이집트 유적을 발굴하기 시작하였는데 여러 번 실패하여 자금난으로 허덕이던 중 갑북 하나본 백작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는 1922년 왕들의 계곡을 탐색하여 람세스 6세 무덤 입구 6비트 아래 투탕카문 왕묘의 비밀 입구를 찾아냈다. 입구에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니 맨 끝에 오칠로 응고 봉인한 무덤의 입구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입구를 지나 투탕카문 왕의 인장으로 그려진 묘의 표지가 보이는 문으로 들어갔다. 드디어 묘실이 있고 그의 방 앞에는 눈부신 유물이 가득하였다. 이 무덤은 왕들의 계곡에 있는 60여 무덤 중 전혀 약탈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왕묘로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카터가 투탕카문 왕묘의 발굴에는 성공했으나 파라오의 저주 때문에 발굴에 관련되는 주위의 많은 사람이 죽었다. 발굴 이듬해 스폰서 카나본 백작이 작고하였는데 임종시 원인 모를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그의 애견도 죽었다.
얼마 후 발굴 작업에 종사한 조수와 인부 등 관련자 총 21명이 사망하였다. 사건 이후 과학적인 사인 규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투탕카문 미라 석관 벽에 치명적인 박테리아를 함유한 노란색 독버섯을 발견하게 되었고, 조수와 인부 등이 집단 감염된 것이 사인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버섯이 3,500년간 지하에서 서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하라 사막과 칼리하리 사막. 아프리카 대륙에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하라 사막과 서남단에는 칼리하리 사막이 있다. 사하라 사막은 서쪽 대서양 연안의 모리타니로부터 시작하여 알제리, 니제르, 차드, 리비아, 이집트를 거쳐 홍해에 이르는 아프리카 대륙 4분의 1을 차지하는 동서 길이 약 5,600km, 남북 길이 약 1,700km, 면적 약 7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사막으로 연 강우량이 20mm 이하이다. 사하라는 말은 아라비아의 사흐라에서 유래된 말로 불모지란 뜻이다. 여기에는 1만 년 전만 하더라도 동물이 서식하는 숲과 초원이 있었으나 점차 사막으로 변하였고, 지금도 계속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 인종적으로는 베르베르인과 아랍인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 그 밖에 많은 흑인 혼혈이 살고 있다. 따라서 사하라 사막에 거주하는 흑인들은 차츰 남하하여 지금의 열대초원 사바나 남쪽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사하라에는 아직 캐러반 즉 낙타 대상으로 또는 유목생활로 삶을 이어가는 투아레그족 집단이 거주한다. 한편 대륙의 서남단에는 보츠와나, 남아공 두 나라에 걸쳐 고원 모양의 사막지대로 숲과 야자나무,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칼리하리 사막이 있고, 거기에는 남자들의 사냥과 여자들의 채집으로 살고 있는 쿵, 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프리카의 상징 바오밥 나무.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 대륙의 상징이다. 이 나무는 서부 아프리카의 세네갈과 동부의 케냐, 탄자니아, 인도양의 외딴섬 마다가스카르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특이한 모양의 나무다. 대륙의 서부 세네갈과 동남부의 섬 마다가스카르에는 바오밥 나무의 숲이 있어 장관을 이룬다. 특히 마다가스카르에는 섬의 남쪽으로부터 북단에 이르기까지 총 8구종의 바오밥 나무를 볼 수 있다. 바오밥 나무는 보통 수령이 500에서 1000년이라고 하며, 나무 둥치와 가지는 울퉁불퉁하게 생겼고, 잎은 퇴화하여 연중 우기 때만 조금 나와 있을 뿐 거의 고목처럼 보여 흔히 귀신나무라고 불린다. 건조한 지역의 허허벌판에 유독 하늘 높게 솟아있는 바오밥 나무는 쉽게 눈에 띄고 신기하기만 하다. 어떻게 이처럼 건조한 땅에 수백 년이 가뭄을 견뎌내며 거창하게 생존할 수 있을까? 이 나무는 필경, 우기에 충분한 토양 수분을 저장하여 새 잎을 피우고 태양에너지를 받아들여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그 커다란 둥치에 갈무리하여 두었다가 건기에는 잎을 떨어뜨려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 최소한 조금씩 사용하며 살아간다. 또 이 바오밥 나무의 뿌리는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가 지하 심층의 토양과 수분을 흡수하기도 한다. 이 나무는 사막지대에 거대한 분재와도 같이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 매우 신비스럽다. 원주민들은 이 나무를 신격화하고 신성시하여 절대 자르지 않고 잎은 열매와 함께 버리지 않고 식용으로 이용한다. 특히 기이한 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 바오밥 나무의 커다란 밑둥을 조금 도려내고 작은 문을 달아 그 속에 시체를 장사 지낸다. 이 나무의 밑둥 내부에는 텅 비어 있어 부부와 일가족을 안치하기도 하고, 추장이 죽으면 추장의 시체와 함께 그 시종들도 함께 이 나무 속에 장사 지낸다. 죽은 이 소장품과 함께 장사 지내기 때문에 이 속에는 귀금속과 보석들도 들어있다. 부장제도나 수목장의 풍습이 여기서 유래되었는지도 모른다. 이 바오밥 나무는 증식 과정도 유별하다. 우기가 지나면 잎이 나오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를 박쥐가 먹고 날아가서 여기저기 배설하면 거기서 새 바오밥 나무가 탄생하여 자란다. 정리.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아프리카 문화의 새로운 이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아프리카를 질병, 기아, 분쟁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들이 간직한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인류의 발상지이며 가장 오래된 대륙입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전통이 사회 풍습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문화적 인식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